안녕하십니까, 헬마드입니다. 오늘은 헬스 초보자분들부터 막 중급자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꼭 알아둬야 할 헬스 기초 개념 20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체중을 빼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빼는 겁니다. 다이어트 한답시고 닭가슴살, 고구마, 브로콜리만 먹고 운동해봤자 보잘것없던 골격근량만 더 없어질 뿐입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고 운동하면서 신체 밸런스와 골격근량 확보를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다이어트입니다. 맨몸 운동을 얕보면 안됩니다. 푸시업, 풀업, 행잉, 레그레이즈 이 세 가지만 해도 나름 훌륭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헬스장에서 운동할 바에야 맨몸 운동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게 몸이 성장하는 데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기초대사량 늘린다고 근육 키워봤자 생각보다 이 기초대사량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아진 골격근량으로 운동 강도와 양을 늘리면 활동대사량은 많이 늘어납니다.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의 합은 유지대사량이고 유지대사량 대비 먹는 칼로리가 살이 찔지 빠질지를 결정합니다. 머신 운동이 필요한 건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이나 프로 선수들 뿐입니다. 머신은 운동하고자 하는 근육 부위에 자극을 느껴보는 정도, 운동 마무리용으로 충분합니다. 머신 운동은 프리웨이트 동작을 본떠 만들어졌는데 어떤 부위든 간에 먼저 배워야 할 운동, 그리고 메인 운동은 무조건 프리웨이트여야 합니다. 호흡과 복근으로 복압을 제대로 만들 줄도 모르면서 리프팅 벨트부터 차면 나중에 부상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발살버 호흡을 아시나요? 모른다면 지금 당장 처음부터 복압과 호흡에 대해 먼저 배우고 충분히 연습한 후에 리프팅 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만 먹는 게 식단이 아닙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는 언젠가 몸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현미밥이나 감자로도 바꿔보고 닭가슴살은 우둔살이나 돼지 목살로도 바꿔봅시다. 다양한 식재료를 통해 영양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몸의 컨디션이 상승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회복력이 다르고 분할법이 다르고 운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진행하면 되는데 그래도 알고 싶다면 우측 상단 카드 영상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틴 파우더는 모자란 단백질 수치를 채우는 용도로만 활용해야지 주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간식으로 단계 땡길 때 운동 직후 한 스쿱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충제는 웬만하면 유명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시고 마이프로틴이든 신타식스든 컴뱃웨이든 성분은 크게 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자세도 안 나오고 자극도 못 느끼는데 중량만 치면 안 좋은 습관들입니다. 등으로 당겨야 하는데 어깨로 당기고, 다리로 들어야 하는데 허리로 들고, 어깨로 밀어야 하는데 승모로 밀고, 가슴으로 밀어야 하는데 팔로 밀게 됩니다. 저중량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세로 그 중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그 중량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부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적 스트레칭과 폼롤러 마사지로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가동 범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트레칭 존에서의 5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5주짜리 부상이 막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워밍업 후에 본 운동을 시작합시다. 근손실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근손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동을 며칠 쉬고 나면 몸이 풍선 바람 빠진 듯 작아진 것 같은데 이것은 근육이 머금고 있던 수분이 빠져서 생기는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그래도 근손실이 언제부터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하다면 우측 상단 카드를 참조해봅시다. 스테로이드는 건강을 팔아 근육을 사는 행위와 같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우측 상단 카드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쓴다 하더라도 초보자의 경우에는 근육에 제대로 된 자극도 느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증폭될 근육도 없는 상태에서 써봤자 효율도 낮고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간이나 심장에 무리는 초보자들이 더 봤죠. 뱃살을 빼고 팔뚝살을 빼고 허벅지살을 빼는 운동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사람이 섭취한 칼로리는 생활습관에 따라 그 부위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복잡한 동화작용과 호르몬 작용을 거쳐서 운반되고 전신에 골고루 흡수됩니다. 개개인마다 지방세포의 배치나 양이 다르니 거기에 맞겠지겠죠. 반대로 특정 부위만 편중되게 키울 수 있는 것은 근육뿐입니다. 벌크를 키우고 강한 몸을 갖고 싶다면 우선 유지칼로리에서 플러스 300에서 500g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두컬이나 사례를 딸딸이 치지 말고 풀업과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중심으로 합시다. 골격근량의 폭발적인 성장은 다중관절 운동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용기 내어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물어보거나 PT를 받읍시다. 식단 짜는 법과 다중관절 운동에 대한 내용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근육이 성장하는 기본 원리는 운동, 영양, 휴식입니다. 내가 정체기여온 것 같고 근육이 빠르게 자라지 않는 것 같다면 이 중에 내가 소홀했던 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합시다. 과학적 프로그램과 점진적 과부하,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와 칼로리 조절, 충분한 수면과 휴식,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부상을 당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를 모르거나 호흡과 복압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거나 본인의 능력보다 더 높은 중량을 활용했거나 평소 해당 부위에 의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스스로 상태를 잘 진단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운동과 휴식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퍼스널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병원비 50만원보다 PT 10회 50만원이면 부상도 막고 운동도 배울 수 있습니다. 헬스장만 가지 말고 가끔은 등산도 가고 러닝도 합시다. 트레드밀, 러닝머신 운동보다 야외 달리기가 근 골격계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등산은 하체 운동 대신에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있다면 친구와 함께하며 사라진 사회성도 다시 기를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땐 항상 해당 부위 근육에 집중력을 쏟아야 합니다.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이두 운동을 할 때마다 내 이두가 이 체육관을 꽉 채운다는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부위에 펌핑감이 없고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해당 근육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며 다른 근육이 개입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헬스는 혼자 하지만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국민 10명 중 1명, 즉 500만 명은 헬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헬스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 혹은 친구가 없다면 온라인의 헬스 커뮤니티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남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살펴보고 배웁시다. 또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태그에 헬스 기록이라고만 검색해봐도 헬창 형님들의 운동 루트와 식습관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항상 웨이트 트레이닝 정보를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에 지식을 추가하십시오. 헬스는 단순해 보이는 운동이지만 근육과 뼈의 구조를 알고 방법을 알고 이론을 알아야 비로소 점점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근육이 붙고 자신감도 붙겠지만 오히려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는 걸 알게 돼서 더욱 겸손해지는 것이 보디빌딩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헬스란 정답이 여러 개인 경우도 많을 뿐더러 나보다 몸이 훨씬 좋은 헬창 형님들은 동네 헬스장만 가더라도 항상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헬마드 채널의 최신 영상부터 옛날 영상까지 정주행해봅시다. 헬린이 분들께는 특히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